2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며 다양한 노년의 삶을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했던 행동들의 아쉬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보니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이런 생각. 오늘은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70살, 80살은 이제 그저 통과점일 뿐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80세까지 산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100세까지 사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우리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편안함은 점점 멀어지고 노년기는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모든 분이 1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어서면서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모든 이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100세까지 장수하신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75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보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셨고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박영우 할아버지는 87세를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고 텃밭을 가꾸시며 채소도 수확하셨고 부인과 함께 단풍 구경도 다니시는 등 활기차게 지내셨습니다. 이 두 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10년, 20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과연 그런 장수가 축복일까요? 이런 고민 끝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겠다는 제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담은 7가지 황금률입니다. 이 내용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분들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옆집 명희 씨는 퇴직하고도 월 200만 원씩 연금 받는다던데. 우리 동창 철수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던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좀먹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이웃이나 친척들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을 자꾸 견주어 보게 되지요.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 만남도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남들은 큰 평수의 아파트를 샀는데 나는 이제껏 뭘 했나? 누구는 평생 든든한 연금이 나온다는데 왜 나는 그런 직장을 못 가졌을까?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무능하게 느끼게 만들고 사회를 향한 원망만 키우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후반의 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60대 초반까지 다른 사람들과 저를 계속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죠.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진정한 행복은 남과의 비교가 아닌 나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백억 재벌들도 세계의 큰 부자들 앞에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를 만회하려고 평생 해보지 않은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수명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50대 이후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마치 계절로 치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봄이 아니라 그동안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가을과도 같은 때입니다.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나만의 행복한 삶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또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률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게 바로 돈입니다. 얼마나 모아야 충분할까? 자녀들한테 물려줄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죠. 은퇴 후에는 매달 나오던 월급이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이라든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 같은 것들 때문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수입이 없어지면 그동안 모아둔 돈이나 재산을 조금씩 써가며 생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고민하시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집이라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보아온 진실은 이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68세의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자녀들이 효도하며 잘 모시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이 뜸해졌고 결국에는 작은 월세방에서 홀로 지내시게 되었죠. 반면에 김영수 할아버지는 재산의 절반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기보다는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잘 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일을 한다는 즐거움과 활력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작은 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재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성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생활비, 비상금, 의료비 등 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면 한결 수월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적금이나 예금을 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적금을 들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실비보험은 가능한 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질병이 있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는 매달 얼마씩 쓸지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필요한 돈이 생길 수 있으니 비상금도 따로 마련해두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두 번째 황금률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황금률은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돈을 달라는 자녀 때문에 고생하다 병이 들고 조금씩 주다가 결국 다 털리고 모든 것을 주고 나면 버림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최근에 제가 만난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이 할머니는 5년 전 큰아들의 사업 자금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사업만 잘 되면 어머니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대출금은 연체되었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할머니는 작은 월세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박정희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책임질 거야. 그 이후에는 너희들 몫이야. 라고 미리 선을 그어두셨죠. 자녀들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독립적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매주 찾아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재산은 당연히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뉴스를 보면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뒤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받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계속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오히려 자녀의 독립심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올 때마다 용돈을 듬뿍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보니 제가 쓸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제 줄 돈이 없다고 했더니 자녀들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선을 그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시기를 정해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갖고 계신 재산을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자녀들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높은 물가와 주거비로 고민하는 자녀들을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바쁜 와중에도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의 핵심은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를 찾는 것이죠. 주말이나 명절에 만나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에는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가 좋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지 말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주를 돌보는 문제도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본인의 건강과 체력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난 할 수 있다고 무리하다가 건강을 해치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네 번째 황금률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혼자라는 단어는 종종 외롭고 쓸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78세의 김순옥 할머니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
처음에는 매일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베란다의 화초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한 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 모임이나 나갔죠. 하다못해 옆집 할머니 손주 돌보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았어요. 내가 외로워서 다른 사람한테 매달리는 건 좋지 않다는 걸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외롭더라고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 하루를 든든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둘째, 작은 취미를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새들을 관찰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어떤 새가 언제 오는지, 무엇을 먹는지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즐겁다고 하시죠. 셋째, 식물을 키워보세요. 화초 한두 개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돌보면서 생명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특별한 기쁨을 줍니다. 82세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키우는 식물들이 나를 키워준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녀석들 얼굴을 봐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의 리듬이 생기는 거죠. 넷째, 일기를 써보세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좋습니다. 오늘 본 하늘의 색깔, 먹은 음식의 맛,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의 모습. 사소한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매일이 특별해집니다. 한 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평소 가지 않던 길로 산책을 해본다든지, 처음 보는 과일을 사서 맛보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도전들이 일상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불편한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무리하게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임에서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75세의 이영자 할머니는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해요. 남편이 먼저 가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골 식당이나 카페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복지관에서 운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맺으며 지냅니다. 깊은 속마음까지 나누지 않더라도 이런 가벼운 만남들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받침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 황금률은 60대의 건강관리가 80대의 삶을 결정한다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우 할아버지는 60대 초반까지 건강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일상이었고 술과 담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습관이었죠. 나는 원래 체질이 좋아서 괜찮아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답니다. 그러다 67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지금은 80세가 되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반면 김정숙 할머니는 60대부터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생활화하셨죠. 지금 82세이신데도 손자, 손녀들과 놀이동산도 다니고
가끔은 혼자서 해외여행도 다니신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60대의 건강 관리입니다. 이제는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나 하십니다. 바로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오히려 적절한 체중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체중 조절과 대사증후군 예방이 중요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한 영양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입맛이 없어져서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70대, 80대의 근감소증으로 인해 전신 기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본인의 근육량이 부족한지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에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진다면 근육이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중간 강도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합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달고기 등을 매 끼니에 조금씩이라도 꼭 포함시키세요. 셋째, 꾸준한 다리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86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의자에서 10번씩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시는데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화장실이 걱정되어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근육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는 것보다 쉽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황금률은 바른 자세가 젊음을 지킨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세가 건강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72세의 정미경 할머니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년 전 50대 초반이었던 그때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구부정한 자세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이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자세 교정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등이 꼿꼿하고 걸음걸이도 당당하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평생 구부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허리를 펴고 다니려니 근육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허리도 덜 아프고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더 젊어 보여서 기분이 좋았죠. 반면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자세 관리에 소홀했더니 이제는 허리가 많이 굽어 똑바로 서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조금만 더 관리할 걸 하는 후회가 들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있으니까 더 서글프죠. 바른 자세는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는 우리 몸의 뼈와 근육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 허리 통증은 대부분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자세를 체크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 머리가 모두 벽에 닿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머리를 벽에 붙이려고 하면 턱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는 거북목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신 거울 앞에서 옆으로 서서 자신의 귀, 어깨, 골반, 무릎, 발목을 이은 선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이 5부위가 거의 일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귀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면, 거북목,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다면 허리 디스크에 위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85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런 습관을 실천하신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벽에 등을 대고 1분간 서 있기. 그리고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면서 스트레칭하기. 이 간단한 동작들이 제 허리를 지켜줬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허리가 많이 굽었는데 저는 아직도 등산을 다닐 수 있답니다.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세요. 많은 분들이 의자 끝에 걸터 앉아 계시는데 이는 허리에 매우 안 좋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로 들어 올리세요. 고개를 숙이고 보면 목에 과도한 하중이 걸립니다. 마치 10kg짜리 물통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셋째, 걸을 때는 시선을 15도 정도 위로 향하게 하세요. 턱은 살짝 당기고 어깨는 뒤로 펴고 배는 살짝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걸으면 됩니다. 물론 이런 자세 교정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77세의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가 바로 잡히니까 손주들이 할머니가 더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삶의 질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마지막 7번째 황금률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20%를 찾아라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과학자들이 개미들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모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전체 개미 중 20%만이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이 20%의 개미들이 전체 일의 80%를 해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3세의 최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시계를 차고 호화로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끔찍했어요. 자살까지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요. 지금은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데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더 큰 행복을 줍니다. 또 다른 예시로 76세의 김미영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을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셨죠.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비싼 옷을 사고 값비싼 모임에 참석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조용히 산책하던 순간들, 손잡고 시장을 구경하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네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색소폰을 배우고 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인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못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20%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거나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80% 속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내 두 발로 걸어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20%입니다. 79세의 박수님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시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쌓이다 보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얼마의 연봉을 받으며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를 평가받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듯이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오늘은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7가지 황금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 나만의 행복을 찾고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며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익히고 60대의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자세가 어떻게 젊음을 지키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20%를 찾는 것의 중요성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정성껏 가꾸고 돌보아야 하죠. 때로는 잡초도 뽑아내고 때로는 새로운 씨앗도 심어가며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정원에는 어떤 꽃이 피어나고 있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